오늘 이 공부 방법을 제대로 적용하시면 상승할 자리가 보이게 되실 거고요. 하락할 자리도 보이게 되실 겁니다. 물려도 버틸 자리와 버티면 안 될 자리가 구분이 되실 거고요. 크게 상승할 자리에서는 버티는 힘도 생기시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손실은 줄어들고 수익은 늘어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매매 기법을 배워도 막상 매매할 땐 이게 맞나 싶고 변수도 너무 많은 것 같죠. 나름 확신을 가지고 매수하면 꼭 하락할 때가 태반이고 고민하다가 손절하면 꼭 올라가죠. 차근차근 매매가 잘 되다가도 꼭 한 방에 크게 잃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 기법만 배운다고 확신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확신은 언제 생길까요?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이 쌓여서 생깁니다. 매매 기법을 배운 다음에 경험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근데 경험이 쌓이면서 매매 기법들의 원리도 이해하게 되고 적용하는 방법도 알고 대응하는 방법도 알게 되는 원리는 알겠어. 근데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배운 매매 기법에 대한 경험이 쌓이는 그런 당연한 과정을 기다리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최단기간에 경험을 쌓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놈의 경험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쌓으면서 차트 보는 눈을 확 뜨이게 해주는 차트 공부 방법. 오늘 이 공부 방법을 제대로 적용하시면 상승할 자리와 하락할 자리 보이게 되실 거고요. 물려도 버틸 자리와 버티면 안 될 자리를 구분하게 되실 겁니다. 크게 상승할 자리에서는 버티는 힘도 생기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손실은 줄일 수 있고 수익은 늘어나게 되겠죠. 우리는 주식 고수가 되기 전까지 계속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 시행착오 기간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행착오 기간 자체를 단축시키는 그런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시리즈로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내가 만약 주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이 세 가지를 무조건 해서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다시 실력을 키워나갈 겁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던 것. 평생 주식할 자금이 나오게 하는 월세 시스템을 가장 먼저 구축할 겁니다. 두 번째, 시장의 심리를 읽는 차트 보는 눈을 가장 빨리 기를 겁니다. 세 번째, 시장의 흐름을 읽는 시황 보는 눈을 가장 빨리 기를 겁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차트 보는 눈 정말 빨리 기르는 방법. 지난주에 가장 먼저 할 일로 설명드린 평생 주식할 자금이 나오게 하는 월세 시스템 구축하는 방법 영상을 아직 안 보고 오신 분들은 고정 댓글로 가서 그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래요. 그래야 안전하게 실력을 빠르게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심리가 녹아있는 차트 보는 눈을 가장 빠르게 기르는 공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공부하는 방법은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단계. 1단계는 매일 하는 거예요. 상승률, 상위 종목을 찾는다. 장기 이평선의 배열을 확인한다. 세 번째, 이평의 수렴과 발산을 확인한다. 1년 이상 단위로 차트를 크게 보고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시가, 저가, 종가, 고가에 가로선을 긋는다. 그리고 횡보했던 자리에도 가로선을 긋는다. 이게 1단계 매일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글로 길게 써서 그러는데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상승률 상위 종목을 찾은 다음에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다양한 종목들이 이렇게 나와요. 차트를 쭉 보시고 장기 이평선, 121선, 224일선, 448일선 121선 이상의 이평선은 다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장기 이평선들의 추세를 보면 됩니다. 다 우상향을 하고 있죠. 네, 우상향 한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평의 수렴과 발산을 보면 된다 그랬죠. 보시면 여기 이평이 쭉 수렴되어 있다가 여기서 발산했고, 여기 수렴되어 있다가 이렇게 발산했고, 여기서 수렴되어 있다가 발산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하고 또 넘어가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려면 이건 내려와서 122평까지 모아서 올라갔구나 하면 되고, 여기서는 또 122평까지 모아서 올라갔구나 하면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차트를 크게 보면서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저가, 고가, 시가, 종가 부분에 가로선을 그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쭉 펼쳐서 지금이 2025년 9월이니까 2024년
9월 이전까지 그냥 크게 보시면 됩니다. 그때 거래량이 터진 캔들이 상단일 부분에도 있고 계속 있죠, 이렇게. 그럼 이런 자리들을 이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로선도 그어보고 이 상장일 고가에 이렇게 가로선도 그어보고 여기도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니까 여기 저가는 상장일 고가에서 가로선이 맞닿았네요. 그리고 그 위에도 이렇게 그어보고 여기도 그어보고 여기도 이런 자리도 그어보고 이런 자리도 그어보고 이런 자리도 그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그으시면서 긋고 나면은 박스권이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네모를 치는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이렇게 그을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아래 꼬리와 윗꼬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박스권을 긋지 않고 여기를 돌파하고 넘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짧게 이렇게 또 박스권을 그을 수가 있고 이거는 이 위에가 더 확실한 박스권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박스권이 안 보였는데 고책질기 그으니까 박스권이 보인다. 이제서야 보이네. 내가 그을 때는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게요, 하다 보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천천히 설명드려서 그런데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당일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할 만한 상승률 상위 종목을 골라내는 조건식을 설정을 해서 보거든요. 해서 쭉 검색을 한 다음에 등락률 높은 순으로 쭉 정렬을 해요. 그러면서 괜찮은 차트를 하나씩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장기이평선 배열 보고 장기이평선 어디서 수렴이 나왔는지 한번 눈도장 찍고 1년 이상 넓혀서 그 다음에 선 긋고 박스권 그리고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2단계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매일 하다 보면 공통 차트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많이 본 자리들이 자꾸 보일 거예요. 이 자리 최근에 비슷하게 생긴 거 봤는데 이거 이런 차트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최근에 같은 이평선에서 비슷하게 반등 나온 차트가 있었는데 이거 최근에 비슷한 매물대에서 반등 나온 차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많이 본 자리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런 자리를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사면을 보시면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박스권인데 여기서 뾰족하게 뿔 모양 하나 만들고 언덕 모양 2개 만들고 그 사이에 깊게 골짜기도 만들고 얕은 골짜기도 만들고 다시 박스권 상단 위로 올라온 다음에 슈팅을 이렇게 해줬어요. 그쵸? 이거를 여기다 붙여 넣어 볼게요. 이렇게 붙여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차트 이걸 보시면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비슷한 차트로 봤어요. 왜냐면 여기 이거를 뿔 같은 거라고 가정하고 언덕 사이에 깊은 골짜기, 얕은 골짜기,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 좀 받다가 큰 슈팅 비슷하지 않나요? 이것도 여기까지 잘라서 붙여서 넣어보면 길이가 달라서 조금 달라 보이네요. 이렇게 봅시다. 이 정도로 해서 다시 잘라볼게요. 저 어때요? 보이시죠? 뿔 있고 언덕 있고 깊은 계곡 있고 또 언덕 있고 앞에보다 얕은 계곡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 슈팅 이거 굉장히 비슷한 차트.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것도 비슷하잖아요. 여기 뿔이랑 언덕 첫 번째 언덕 두 번째 초반까지 거래량 있음. 뿔이랑 언덕 첫 번째 언덕 두 번째에도 거래량 별로 없는데 여기 거래량 많고 여기도 여기 거래량 많고 특히 요 두 번째 계곡 부근에 거래량이 확 죽은 것까지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다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지기 시작.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가면서 거래량 터지기 시작. 이런 것까지 똑같죠? 이런 식으로 비슷한 차트를 모아볼 수가 있어요. 그쵸? 하나 차트를 더 보여드릴까요? 이게요, 조금 달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 눈엔 비슷해 보였거든요? 이게 보다 보면 비슷해 보이는 게 여기는 언덕, 계곡, 그리고 박스권 상단 부근 지지하고 슈팅한 겁니다. 이게 달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은 그 원리가 이해가 되면서 같은 원리에 같은 차트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언덕 계곡 상단 슈팅, 언덕 계곡 상단 슈팅, 언덕 계곡 상단 슈팅. 이게 박스권 움직임, 상단 슈팅, 박스권 움직임, 상단 슈팅, 박스권 움직임, 상단 슈팅.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매매 기법이나 차트의 원리를 배운 다음에 박스권의 개념이어도 좋고요. 매집과 개미털기 개념이어도 좋죠. 여러 가지 개념을 배운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차트 복기를 하면서 비슷한 차트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배운 개념을 계속 차트에 적용을 하는 거죠. 매일매일 내가 매매하지는 않아도 매일매일 차트를 보면서 공통된 차트를 찾다 보면요. 똑같은 차트가 진짜 많이 보여요. 그러면서 내가 매매를 하지 않아도 경험치가 엄청나게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통된 차트를요. 방금 제가 이런 식으로 한 것처럼 다 갖다 붙여두세요. 그래서 이 3단계가 뭐다? 공통된 차트, 비슷한 차트를 모은다. 이거를 다 모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예전에 비슷한 자리,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패턴에 대해서 비슷한 자리를요, 모았는데요. 지금 옆에 보이세요? 25장까지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보시면요, 이렇게 많이, 나머지 계속 나오죠? 비슷한 자리가 계속 나왔어요. 얘는 뭐 빈도수가 작은 거예요. 얘네들이 더 많이 나오는 차트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1번이 더 많이 나오는 차트인 거예요. 이걸 계속 모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모았으니 경험치가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무조건 쌓이겠죠? 이런 식으로 모으는 거예요. 다시 봐도 좋습니다. 다시 안 봐도 돼요. 모으는 것 자체로 정말 많은 공부가 될 거예요. 모으다 보면은 배운 내용으로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규칙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경험치가 쌓여서 실력의 업그레이드가 발생하는 거예요. 비슷한 차트 계속 찾고 또 비슷한 차트를 발견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슈팅이 잘 나오던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모양으로 반등이 잘 나오던데 하는 데이터가 쌓이겠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매매가 100% 성공적으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왜 이 차트는 그동안의 데이터와 달랐을까? 이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게 시황이 될 수가 있고요. 재료가 될 수가 있고요. 뭐 테마가 될 수도 있고 차트에 나도 모르던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이평선이 됐던 매물대가 됐던 그리고 나도 모르던 대주주 관련 악재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예외가 발생할 때마다 또 모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자리에서 뭘 조심해야 되고 뭘 조심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어떤 부분은 무시해도 되는구나. 이런 데이터도 점점점 쌓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은 차트들 중에서 아까 가장 많이 모았던 1번 자리에 대해서 한번 두 종목만 보여드릴까요? 1번 자리가 뭐냐면요. 그냥 가장 단순한 돌파 지지 패턴입니다. 매집이 이렇게 있고요. 매집 고점을 이렇게 지지한 이후에 슈팅을 이렇게 큰 슈팅을 가는 그런 패턴이에요. 단순하죠? 저는 이거를 하나의 패턴으로 계속 모은 거예요. 그래서 피롭틱스도 찾아 먹은 거죠. 자, 여기 매물대가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했어요. 이렇게 날아갔어요. 전 여기서 4천만 원을 사서 여기 어딘가에서 25% 먹고 1,000만 원 벌고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중간에 이런 데서 찔끔찔끔 더 먹었었던 것 같은데 가장 안전한 자리, 이 자리를 저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자리를 크게 짧고 굵게 먹은 거죠. 25%에도 전체 차트 상승 대비하면은 굉장히 짧은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매물대, 그리고 매물대 지지 이런 것만 보여드렸는데 차트를 계속 보다 보면 이평선도 우리는 계속 수렴과 발산, 그리고 역배열, 정배열, 박스권 이런 걸 계속 볼 거기 때문에 또 돌파 지지, 지지와 저항 이런 거 말고도 이평선에 관련된 공통점, 수렴과 발산에 대한 공통점, 정배열, 역배열에 대한 공통점,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는 차트들을 굉장히 많이 모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집착을 갖고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매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슬렁슬렁 보더라도 선 긋는 것만큼은 매일 하시면 돼요. 박스권까지 안 찾아도 선 긋는 것만이라도 꾸준히, 선 긋는 것만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매일 해야 할 일, 그리고 공통된 차트를 찾아서 3단계 모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4단계가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4단계는 더 큰 흐름을 읽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만큼 공통된 차트들이 모였을 때 이 차트들의 앞에서부터 현재까지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진짜 공부하면서 깨달음이 많이 왔던 부분은 이 4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1승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볼게요. 이때 23년 7월 달에 이 꼭대기에서 물렸더라면 24년 11월 달에 요때 겨우 탈출했거나 탈출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도 탈출했거나 못했을 수도 있고 여기서는 탈출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도 만약 못했다면 여기서는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탈출해가지고 휴 살았다 하고 있었더니 지금 보면 쭉 빠졌네 하면서 정말 잘 팔았다, 탈출 진짜 잘했다 하면서 휴 살았다 하고 있었는데 차트가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다린 내 2년 2개월의 시간이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물렸는데 여기서 탈출을 할 수 있었다. 이럴 때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여기서 물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여기서 물려도 탈출을 할 수도 있구나. 종목에 따라서는. 그렇다면 여기서 물리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물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차트를 배우다 보면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3차 상승은 고점 신호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러면 배운 내용이잖아요.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아, 3차 상승은 이렇게나 위험하구나. 정말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이게요. 3차 상승이 아니어도 이렇게 좀 크게 볼게요. 박스권을 이렇게 딱 돌파했다고 생각을 해서 좋다고 잡았는데 그 뒤로 물릴 수가 있는 차트. 박스권 돌파했을 때 그 고점에서 잡는 건 위험할 수가 있겠구나. 박스권 저점은 잡아도 돼도 박스권 돌파하는 그 고점에서는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걸 배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얘가 다시 돌아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큰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는 이런 큰 대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자리가 되는구나. 이런 것도 배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흐름을 읽는 거예요. 여기서 차트가 흘러내리면서 역배열을 만들었다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배열로 바꿔가면서 이평을 발산했지만 다시 이평을 수렴시키면서 상승이 나오는구나. 이런 흐름을 이제 4단계에서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매일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요. 매일 공통된 차트를 모아야 되고요. 그러다가 모은 차트가 많아지면 한 번씩 큰 흐름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서 내가 만약에 물렸어요. 물렸다, 안 물렸다, 잘 팔았다, 못 팔았다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큰 그림을 보는 걸 배우시라는 거예요. 공통된 차트를 찾아서 모으고 큰 그림을 보다 보면요. 이거를 이렇게 1년, 2년, 3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물렸던 차트인데 지금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가네? 내가 물린 차트였는데 결국 상승 전조 증상 이런 거 배우고 가네? 이때는 시황이 있었는데 지금 제대로 된 시황을 만나니까 이렇게 가네? 시황이랑 안 맞을 때는 이렇게 계속 횡보를 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상승 후에 이렇게 하락해도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구나. 여기서도 기회였고 여기서는 조심 구간이었지만 여기서 다시 기회를 만들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4단계까지 이렇게 하고 나잖아요. 나만의 상승 자리, 내가 물려가면서 조심했던 자리, 그리고 그 자리와 비슷한 차트들 정말 많이 보게 되고 정말 많이 모으게 되고 그런 경험이 쌓이고 어떤 자리는 물려도 되는 자리, 어떤 섹터는 물리면 안 되는 섹터, 버티면 될 자리, 버티면 안 될 자리 이런 게 당연히 데이터가 쌓이겠죠. 크게 상승하는 구간에 대한 데이터도 당연히 쌓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버틸 힘도 생기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손실은 줄어들고 수익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 전체적인 흐름을 읽게 되는 중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으로 하면 정말 오래 걸리고 이 원리 찾는 것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저기서 차트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런 지식들을 이렇게 매일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 써먹으면서 내 지식과 이 차트들 여러 개들을 융합시키면서 계속 축적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 몇 년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물렸던 종목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현타 안 오겠습니까? 몇 년 동안 악으로 깡으로 강의도 별로 안 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생으로 하다가 현타 계속 오고 이러면 꼭 무리하는 상황 생기고 뇌동매매하는 상황 생기고 그러잖아요. 깡통 비슷한 수준까지 손절하기도 하고 손절한 종목 대급등하면 현타 오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첫 번째 할 일 무조건 월세 시스템 망하지 않는 월세 시스템을 먼저 구축을 하셔야 돼요. 그걸 구축해두면 아무리 내가 시장이랑 지지고 볶아도 손절을 하고 아무리 현타가 와도 시장에 지지는 않습니다. 나가 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몇 년간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인고의 시간을 버텨내야 되는 그런 과정은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 과정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시장에 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진짜 필요해요. 인고의 시간을 이겨내는 월세 시스템 구축하는 방법 지난번 영상을 고정 댓글에 링크로 달아놨으니까 꼭 가서 배우세요. 그 월세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지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경험치와 실력을 쌓아나가는 투자자 그리고 시장을 결국에는 이기는 투자자로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황과 접목시켜가지고 빵 크게 터트려야 되거든요. 그럼 시황 보는 눈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초보자로 돌아가면 무조건 할 3가지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배웠고 세 번째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안녕.